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칼과 총을 든 무리가 경복궁 궁궐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사람,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였습니다. 얼마 뒤 궁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사라졌다. 왕비는 죽었는데 시신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시신을 없앤 걸까? 오늘 역사가 끝내 밝히지 못한 명성황후 씨의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1851년 경기도 여주 민씨 집안의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 민자영. 하지만 8살 때 아버지를 잃고 집안은 몰락합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란 그녀는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소녀였습니다. 먹을 것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자영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866년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흥선대원군이 왕실 혼처를 물색하던 중 민자영을 추천받습니다. 당시 대원군은 세도가 강한 집안이 아닌 힘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고종을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민자영은 당당하게 눈을 마주쳤다고 전해집니다. 고종의 회고록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16세, 그녀는 조선의 왕비가 됩니다. 하지만 권력은 대원군이 쥐고 있었고 왕비는 이름뿐인 자리였습니다. 1868년에 명성황후는 첫 아들을 낳습니다. 궁궐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단 며칠. 아기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임신 중이던 명성황후는 대원군이 보내온 산삼을 다려 먹었습니다. 아기가 죽은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가 죽었다. 이것은 단순한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대원군을 향한 의심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대원군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3년 명성황후는 유학자 최익현을 앞세워 대원군을 정계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실권은 명성황후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대원군과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882년 7월 23일 낡은 군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모군란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흥선대원군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경복궁으로 밀려들어왔고 명성황후의 측근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궁녀복장으로 갈아입고 충주장호원으로 도망칩니다. 영국 영사 힐리어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비는 맨발로 도망쳤고 며칠간 산속을 헤맸다. 명성황후는 그곳에서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청으로부터 파견된 군대가 도착해 반란을 진압했고 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명성황후는 다시 궁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목숨도 지킬 수 없다. 그녀는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892년의 봄, 대원군이 살고 있던 운영궁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리고 여러 건물에 장치된 폭탄이 발견됩니다. 다행히 점화되지 않아 대형 폭발은 막았지만 대원군은 명성황후를 의심했습니다. 당시 기록인 매천야록에는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배후엔 왕비가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죠.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본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급증합니다.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고 그 길목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는 일본의 세력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합니다. 조선 왕조 역대 왕후들 가운데 외교관을 가장 많이 접견한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녀는
외교 사절들과 독자적으로 접견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 내에서는 친일파와 칠러파가 극심하게 대립했고 명성황후는 칠러 정책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고로는 본국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비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선 전국은 정리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상 처형 명령서였습니다. 미우라는 명성황후를 죽이려는 계획을 여우 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1895년 9월 1일 미우라고로가 조선 공사로 부임합니다. 그는 조선에 들어온 뒤 두문불출하며 불경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연불공사, 수도승 같다 하는 공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95년 10월 3일 밤 일본 공사관 밀실에서 극비 회의가 열립니다. 미우라고로, 일본군 장교들, 영사 경찰, 신문기자들, 그리고 조선인 협력자들이 모였습니다. 일본은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일본인 여성을 명성황후의 양녀로 들여보내고 궁중 연회 때 화가를 동원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명성황후의 얼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전명은 여우 사냥, 목표는 명성황후 제거. 그들은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3시 흥선대원군이 공덕리 별장을 출발합니다. 새벽 4시 30분 일본 낭인 약 50여 명과 조선의 군 일부가 경복궁으로 침입합니다. 광화문이 아니라 건천궁 뒤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고 호위병들이 저항했지만 칼과 총으로 무장한 침입자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왕비를 찾아라. 어디에 있는지 당장 말하라. 궁녀들은 명성황후를 숨기려 했지만 일본인들은 궁녀들을 일일이 붙잡아 옷을 찢으며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한 초상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성황후를 찾아냅니다. 일본 외교관 호리구치는 사건 다음날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입은 내가 담당하는 임무였다. 담을 넘어 간신히 오쿠고텐에 이르러 왕비를 시해했다.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매우 놀랐다. 고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를 끌어내어 칼로 난타하였고 옷이 찢어지고 피가 땅에 번졌다. 왕비는 뜰 아래로 뛰어나갔지만 붙잡혀 넘어뜨려졌고 흉도들은 왕비의 가슴을 짓밟으며 일본도를 휘둘러 거듭 내려쳤다. 명성황후는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다. 당시 나이 44세.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시신이 정식으로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조차 어디로 옮겨졌는지 몰랐고 고종도 며칠 동안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티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낭인들이 왕비의 시신을 끌고 가 숲속에서 불태웠다. 시신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석유를 부어 불태워버렸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본은 왕비의 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며칠 후 궁궐 뒤편 숲에서 타다 남은 유골 일부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명성황후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고종은 그 유골을 거두어 홍릉에 안장합니다. 미우라는 대원군이 사건을 주모하였으며 왕후의 시에는 조선군 훈련대가 자행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조선인끼리의 내분으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을 이용한 것입니다. 48명의 가담자가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재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범죄에 관련된 일본 군인과 민간인 모두를 무죄 방면하였습니다. 일본 천황은 오히려 미우라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명성황후 씨의 사건 이후 고종은 며칠 동안 거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종은 건천궁 장안당에 거처하면서 아내가 살해되는 것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다음은 나다. 고종은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궁궐에서 지은 수라를 먹지 않았고 러시아나 미국 공사관에서 지은 음식을 자물쇠를 채워 외국 군인이 경호하여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명성황후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조선 왕실의 위엄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외세가 궁궐에 침입해 국모를 살해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명성황후는 죽어서도 정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고종은 평생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의 마지막을 알리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여우 같은 왕비라 비난하기도 했고 나라를 지키려 한 국모라 평가하기도 합니다.